당신이 싫어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당신의 배우자가 그 행동을 한다면 순간적으로 화가 날 겁니다. 살아가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화가 나거나 슬퍼지거나 고통스러운 감정이 생기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정말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한 그 일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마음 공부라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의 과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이해겠죠. 인간의 감정에 대해 정말로 알기 쉽게 풀어준 책이 있습니다. 이지혜 작가님의 이기적 감정정리법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오늘은 이 책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마음의 고통은 감정의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괴롭다, 슬프다, 힘들다, 외롭다, 화나다 등과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감정이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 감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마음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지가 정해져 있는 걸까요? A라는 상황은 반드시 B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C라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D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아이가 중학교 때의 일인데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웬일인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평소에 학교 생활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아이였죠. 더구나 좀 제 칭찬받을 일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물론 이 말은 아이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좋아하고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뜻인 거죠. 뭔 일일까?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남자아이들이 축구하다가 걸렸거든. 그래서 전부 반성문을 썼어. 근데 선생님이 내가 반성문을 제일 잘 썼다고 반 애들 모두 있는 데서 큰 소리로 읽어주셨어. 순간 나도 모르게 빵 터져서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중학교 3년 내내 학교에 다니면서 단 한 번 칭찬받은 일이 반성문 때문이라니 너무나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신나게 웃으니 아이가 겸연쩍은지 저도 씩 웃더군요. 그래, 잘했어. 너 원래 글 잘 썼잖아. 라는 말로 유쾌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엄마들이 이 경우에 이처럼 반응할까요? 아닐 겁니다. 누군가는 교실에서 하지 말라는 축구를 하다가 담임 선생님한테 걸렸다는 사실 자체에 이미 화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반성문까지 쓰다니 부지불식간에 화같이 솟아올라 학교에서 여태 혼나다 온 아이를 붙잡고 2차 훈육에 들어가는 엄마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날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거의 한두 달가량 평소보다 늦게 왔습니다. 그러려니 했는데 어느 날 좀 일찍 집에 온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 오늘 다른 날보다 일찍 왔지. 또 뭔 일인가 싶어 궁금하지만 남자아이들을 키우면서 터득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궁금해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는 안 물어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할 만한 이야기면 묻지 않아도 제 마음 내킬 때 알아서 할 것이고 하기 싫은 이야기는 어차피 물어봐도 안 합니다. 그러니 괜한 감정 싸움 하지 말고 지나치게 궁금해하지도 말고 그냥 두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여하튼 아이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으니 이럴 때는 또 무관심하지 않게 적당한 반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네, 일찍 왔네. 무슨 일 있어? 내가 왜 지난달부터 계속 늦게 왔는지 알아? 엄마는 모르지. 너가 이야기 안 해줬잖아. 왜 늦게 왔는데? 한 달 동안 계속 교무실 청소했잖아. 왜? 아침에 학교 갈 때 담 넘어가다가 걸렸거든? 그래서 한 달 동안 교무실 청소야. 근데 담은 왜 넘었는데? 아, 거기가 지름길이거든. 근데 다른 애들도 많이 넘었는데 나만 딱 걸렸잖아. 그래서 나만 청소해. 왜 선생님은 하필 거기에 서 계셔서. 또 나는 입가로 웃음이
비실비실 새어 나옵니다. 아이가 아침 학교 담을 넘다가 선생님에게 딱 걸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재미있지 않나요? 참지 못하고 제가 또 웃으며 물어보니 아이는 계속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근데 한 달보다 훨씬 더 된 것 같은데? 아, 원래 한 달인데 교무실 청소 매일 나 혼자 하면 얼마나 하기 싫은 줄 알아? 힘들고 그래서 내가 지난달에 한번 도망쳤거든. 그래서 다시 한 달 더 해야 돼.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야? 아니, 오늘도 진짜 하기 싫어서 또 도망쳤어. 그래? 그럼 또 한 달 늘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몰라. 너무 하기 싫어서 그냥 왔어. 그 이후에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이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고 저도 물어보지 않았죠. 아이가 나름 거쳐야 할 성장 과정을 잘 거치면서 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맘때 그런 경험을 안 해보면 또 언제 그런 경험을 해보겠나요? 하지만 이럴 경우 화가 나는 엄마도 있을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왜 어떤 엄마는 화가 나고 어떤 엄마는 화가 나지 않을까요?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는 엄마의 경우는 내 아이가 학교에서 좀 더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길 원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한테 인정받는 아이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을 겁니다. 성적도 우수하여 칭찬받는 아이였으면 좋겠다는 기대감도 있을 수 있죠.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을 때 화라는 감정이 반응하는 겁니다. 제가 아이에게 바라는 건 아이의 자존감과 행복입니다. 더불어 저는 아이의 학창시절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유쾌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커서 자신의 학창시절을 돌아보았을 때 웃으며 떠올릴 수 있는 추억이 많다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아이가 엄마한테 숨기지 않고 해준다는 사실 또한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창피할 수도 있고 혼날 수도 있는 이야기를 엄마한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엄마를 믿는다는 뜻일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화보다는 유쾌함이라는 감정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떤 일에 대해서 내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즐거울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겁니다. 나의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어떠한 상황에서 감정이 반응할 때 그 감정을 잘 지켜보세요. 그리고 그러한 감정의 반응을 일으키는 나의 생각을 잘 살펴보세요.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감정의 반응을 조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감정의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면 마음에서 고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